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잔다르크가 계속해서 수비대장을 찾아가요. 저기요, 제가 신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왕 좀 만나게 해주세요. 왕. 가!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계속 가서 왕 만나게 해주세요. 왕 만나게 해주세요. 왕 만나게 해주세요. 하니까 수비대장도 질렸는지 뭐 이런 여자애가 다 있냐 해서 왕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저기요, 대왕. 저기 계속 와가지고 왕 좀 만나자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어떡할까요? 그래? 뭐 한번 만나보지. 데려오도록 하여라. 해요. 근데 이때 이미요, 잔다르크뿐만 아니라 수많은 약간 삐삐삐들이요,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왕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왕도 바로 안 만나줍니다. 네가 진짜 신의 계시를 받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사람들 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자기 부하 중에 한 명한테 왕의 옷을 입히고 자기는 평민들의 옷을 입고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요. 샤를 7세가. 영화 잔다르크 보면 이 장면 잘 묘사가 돼 있죠. 이때 잔다르크가 왕의 옷을 입고 있는 그 부하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민의 옷을 입고 군중들 사이에 숨어있는 샤를 7세 쪽으로 바로 가요. 걸어간 다음에 왜 거기 서 계십니까, 대왕이시여? 해요. 깜짝 놀랐다고 하죠, 샤를 7세가. 제 추측인데 아마 신발은 명품을 신고 있었을 거예요. 신발 자체를 갈아 신는 건 깜빡했어요. 신발이 딱 봐도 빼라가 뭐야. 네.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얘가 신내림이 있는 여인이 맞구만 해서 잔다르크를 받아줍니다. 샤를 7세가. 그리고 지금 자기의 근거지인 오를레앙, 이 영국군, 잉글랜드군한테 포위를 당한 상태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로 투입을 해요. 잔다르크야, 네가 가서 한번 잉글랜드 군을 떼찌떼찌하고 오도록 하여라. 네, 대왕. 오를레앙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200일 동안 잉글랜드군이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먹을 거 안에 성 안에 다 떨어지고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잠깐만요, 성 안에 밥 좀 들어갑시다 보내주겠나요? 이때 잔다르크가 잉글랜드군 포위를 뚫고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오를레앙 성을 구해냅니다. 이게요, 100년 전쟁 가운데서 거의 첫 번째 프랑스의 승리였거든요. 이게 있어요. 잔다르크가 무슨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정말로 어벤져스 같이 손에서 레이저 장풍을 뿜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승리를 했냐? 이거가 뭐냐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기도 중요하지만 사기예요. 으쌰. 그래서 프랑스 군들도 지금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소녀가, 잔다르크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한 거 별로 없어요. 뭘 했냐면 맨 앞에 뛰어가가지고 깃발 흔들러요. 흰색 깃발이요. 항복 깃발이 아니라 프랑스군요, 이쪽으로 돌진하라 하고 17살짜리 소녀애가 앞으로 가서 깃발 흔들고 뛰고 있는데, 아니 창피하잖아. 야, 어린애가 저기, 그리고 성벽을 기어 올라. 잔다르크가요. 야, 쟤도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냐? 해요. 가자! 포위망 뚫자! 해요. 그리고 성을 포위하고 있던 잉글랜드 군도 당시에는요, 신의 계시라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예요. 그 말은 뭐냐면 혹시라도 진짜면 어떡할 거야. 제가 진짜 신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애다. 그러면 내가 잉글랜드 군이라고 봐요. 걔한테 화살 쏴봐요. 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화살 안 쏩니다. 잔다르크 쪽으로요. 혹시라도 신의 계시를 받은 성녀인데 내가 활 쏴봐. 그래가지고 잔다르크가 잉글랜드군의 포위망을 뚫고, 화살이 글로 안 나오니까 뚫고 가서 성벽 기어오르고 막 쇼를 한 거예요. 이걸 딱 보고 있던 프랑스군, 야, 쟤도 저러는데 우리가 여기 창피하지도 않냐, 가자! 된 거예요. 하여간 이 승리 이후부터는 진짜로 성녀 잔다르크라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진짜로 쟤는 성녀가 맞다. 깃발 몇 번 흔들었다고 해서 200일 동안 포위를 당한 성이
수복이 됐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를레앙의 성녀 잔다르크, 이제 어느 정도냐면 잔다르크가 말 타고 지나가죠. 사람들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리고 잔다르크를 좀 만져보려고 해요. 잔다르크가 아니더라도 잔다르크가 탄 말이라도 만지려고 해요. 심지어는 자기 아픈 아들도 좀 약간 살려달라고 합니다. 왜? 성녀니까. 어쨌든 자, 일단 그 오를레앙 성이 탈환이 됐어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샤를 7세를 정식 프랑스 왕으로 즉위를 시켜야 되는데, 프랑스사 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 역대 프랑스 왕들은 어느 성당에서 즉위를 했을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뚜. 노트르담 성당 아니에요. 파리에 있는 랭스에 있는 랭스 대성당에서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랭스 대성당에서 즉위를 해야 프랑스 왕이다 라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무조건 여기 가야 돼요 지금. 근데 뭐냐면 지금 랭스 자체는 아직까지 잉글랜드군한테 점령이 안 돼 있지만 잉글랜드군이 있는 벌판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랭스까지 도착을 해요. 잔다르크가 또 깃발 들고 선봉에 섭니다. 돌진해요. 잉글랜드군 어떻게 했을까요? 얘가 깃발 몇 번 흔들고 오를레앙 성 구했잖아요. 쟤는 신의 계시를 받은 애예요. 홍해처럼 갈라져요. 샥 잉글랜드군이. 그러면서 무사히 샤를 7세는 랭스 대성당에 도착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대관식을 거친 다음에 정식 왕이 됩니다. 이제 분위기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잉글랜드군한테 계속 당하고 있던 프랑스였는데 이제 성녀 잔다르크가 등장해가지고 잉글랜드군이 막 샥 다 물러가고 이제는 왕까지 정식 왕으로 즉위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반대파들 있잖아요. 샤를 7세를 반대하던 반대파도 다 샤를 7세한테 붙는 거예요. 왜? 성녀의 도움으로 지금 랭스 대성당에서 즉위했잖아요. 이젠 와, 영웅이 된 거예요. 샤를 7세가 아니 잔다르크가. 왜 잔다르크가 지금 즉위시킨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죽은 아들까지 들고 옵니다. 그 일반 시민들이요. 잔다르크요, 우리 아들 죽었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발 이런 식으로. 즉 잔다르크는 신이 된 거예요. 요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국사에 약간 도플갱어 비슷한 케이스가 언제였죠 여러분? 선조와 이순신이죠. 이순신에 대한 선조의 질투 어마무시했죠. 왜? 자긴 도망갔는데 이순신은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현재 그 프랑스에는 왕이 2명이 돼버린 거예요. 샤를 7세가 일단 왕 즉위했죠. 그 먼저 있던 왕 누구였어요? 아이, 기억이 안 나시면 어떡하나 여러분들. 프랑스랑 영국이랑 혼혈 헨리 6세요. 헨리 6세. 2명이에요. 헨리 6세랑 샤를 7세. 자, 이런 상황에서 잔다르크가 기선 제압하기 위해 가지고 샤를 7세가 정통성이 있는 프랑스 왕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파리로 진격해서 파리 탈환을 시도합니다. 파리가 그때 수도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잉글랜드에 점령이 돼 있던 상태였어요. 파리가요. 여기에 뚫고 들어가려고 해요. 잔다르크가. 그런데 실패해요. 그때부터 잔다르크는 연패를 당합니다. 잉글랜드군한테. 왜냐면 이 샤를 7세가 딱 정말 선조와 비슷한 케이스인 게 뭐냐면 자기가 정식 왕이 됐잖아요. 지금요. 정식 왕이 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전투하기 싫어요. 이제요. 난 왕인데 못하러 또 싸우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반대파와 그 부르고뉴파 있잖아요. 자기를 싫어했던 부르고뉴파와 협상을 시도해요.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나를 왕으로 인정해달라. 전투하지 하지 맙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잔다르크에게 굉장히 적은 수의 병사만 지원해줍니다. 한 10명 데리고 가가지고 파리 탈환해라. 네? 10명이요?
10명? 이런 잔다르크 한 성을 공격하다가 딱 잡혀요. 10명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잡히냐면 바로 부르고뉴파한테 잡혀요. 샤를 7세를 반대했던 반대파. 이때 샤를 7세의 반응이 어땠냐? 입싹 씻어버려요. 무반응.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잔다르크를요. 자기를 반대하는 반대파한테 잡힌 거잖아 지금요. 이때 왜 그러냐면 그 샤를 7세는 더 이상 부르고뉴파와 싸우기 싫었어. 협상하자고요. 협상하자.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잔다르크는 실망을 해요. 왜냐하면 잔다르크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르고뉴파는 어느 나라와 손잡았죠? 잉글랜드와 손잡았잖아요. 잔다르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잉글랜드와 손을 잡은 부르고뉴파는 더 이상 프랑스가 아니다. 쟤네도 우리 적이다. 근데 적과 샤를 7세가 손을 잡으려고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해요. 그런 부르고뉴파한테 잔다르크가 딱 잡힌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왜 안 구해졌냐면 샤를 7세가 선조와 똑같아요. 이제 잔다르크는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자기가 랭스 대성당에서 이제 왕이 된 이후에요. 뭐냐면 전국적으로 지금 샤를 7세 하는 게 아니라 잔다르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질투를 느껴요. 샤를 7세가. 근데 딱 마침 잡혔네. 아싸 잘 잡혔다 그래. 쌤통이다 너. 해요. 자 어쨌든 부르고뉴파가 지금 잔다르크를 잡고 있어요. 부르고뉴파는 샤를 7세를 반대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프랑스예요. 근데 이 부르고뉴파가 뭐 하냐면 잉글랜드한테 자기랑 손잡은 잉글랜드한테 잔다르크를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몸값 받고요.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 2단 재판을 합니다. 1단, 2단, 3단이 아니라 2단 재판. 너는 마녀다. 즉 마녀 재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성녀란 거가 나오면 안 돼요. 얘는 마녀라는 게 밝혀져야 돼요. 그래야지 신은 잉글랜드 편이다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마무시한 정치적 종교 재판을 잉글랜드가 해요. 그래서 얘를 마녀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신은 잉글랜드 편. 결국에는 재판, 판결, 땅 화형이에요. 근데 잔다르크가 굉장히 그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비참하게 화형을 당해요. 어떻게 되냐면 3번 화형을 당합니다. 왜냐? 얘가 시신이 남으면 안 돼요. 뼈 조각 하나라도. 얘가 성녀란 소문이 있기 때문에 누가 뼈 조각 주워가가지고 뼈 조각을 집에다 놓고 이거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잔다르크는 뼈 조각 하나라도 흔적이 남으면 안 된다 해서 1번, 2번, 3번 3번 화형을 해가지고 흔적까지 다 없어요. 자, 이제 샤를 7세 부르고뉴파와 손 잡았습니다. 부르고뉴파도 한때는 잉글랜드와 손 잡았지만 그래도 프랑스예요. 샤를 7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제 그만 싸우고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너 어쨌든 간에 잉글랜드와 손 잡았지만 넌 프랑스잖아. 넌 바게트 먹어야지. 너는 피쉬앤칩스 못 먹어요. 어? 나랑 손잡고 잉글랜드가 지배하던 이 프랑스 내 땅들 우리가 되찾자. 어? 하자. 해서 부르고뉴파와 샤를 7세가 다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가 지배하고 있던 프랑스 내의 땅들을 다 탈환해요. 마지막으로 샤를 7세가 잉글랜드가 지배하고 있던 프랑스 땅을 다 정리하고 다 탈환한 것이 1453년이거든요. 이때 드디어 100년 전쟁이 100년 만에 116년 만에 끝이 납니다. 자, 요때 샤를 7세가 다 탈환했잖아요. 잉글랜드가 지배하고 있던 땅들을. 요때부터 현재의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국경이 딱 만들어져요. 도보 해협, 그 바다,
그거로. 더 이상 잉글랜드는 대륙의 땅이 없다. 에요. 너희들은 섬나라야, 섬. 섬에 만족해. 그리고 우리는 아키텐, 보르도를 포함해가지고 요 지금 현재 프랑스는 이제 프랑스 땅이야. 요 100년 전쟁 이후에요. 잉글랜드인, 프랑스인이라는 약간 민족적 정체성이 이때부터 생겨요. 왜냐면 요때까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년 전쟁 때만 하더라도 프랑스 땅에 있던 잉글랜드가 지배하고 있던 땅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100년 동안. 봐봐요. 태어나 보니까 잉글랜드가 지배하고 있는 프랑스 땅이에요. 여러분들은 정체성이 헷갈리겠죠. 프랑스인이 아니라 잉글랜드인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아빠도 잉글랜드 지배하에 태어났어. 100년이니까.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잉글랜드 지배하에서 태어났어요. 이런 예를 들면 좀 약간 그렇겠지만 만약에 일제강점기가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국권이 빼앗긴 것이 1910년이잖아요. 경술국시요. 그때부터 116년간 쭉 그냥 일본이 통치하고 있다고 봐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 그린 영화도 있잖아요. 장동건 씨가 나온 영화요. 일제강점 통치가 쭉 계속 이어졌다는 가정하에 만든 미래 공상과학 영화요. 그러면 나는 그냥 정체성이 있는 일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샤를 7세가 딱 국경 정리한 거예요. 영국은 더 이상 대륙의 땅이 없고 너희들은 섬나라로 국한된다. 이때부터 슬슬 잉글랜드인 프렌치 정체성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서로 싫어하는 거, 경쟁 의식이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도 싫어해요. 싫어한다기보다 영국과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라이벌 관계예요. 라이벌 의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런던 박람회 때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851년 런던 박람회 때 수정궁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해서 당시 최고의 기술이었던 유리 기술로 좌우 양옆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유리 궁전을 런던에서 만들어요. 그게 배가 아팠던 프랑스는 우리 영국이 좌우로 긴 건물을 만든다면 우리 프랑스는 아래 위로 가장 높은 건물을 만든다 해서 만드는 게 에펠탑이잖아요. 자, 하여간 헨리 6세 얘기해 봅시다. 헨리 6세는요. 원칙적으로는 잉글랜드 왕이에요. 잉글랜드 왕이면서 프랑스 왕도 겸직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혼혈 왕이죠. 혼혈 왕이요. 샤를 6세의 딸과 그 헨리 5세 영국 왕이랑 결혼했잖아요. 자, 헷갈리시는 분은요. 잠깐 끊고 인맥도 한번 그리고 한번 해보시는 게 정리가 쉬워요. 생각해봐요. 헨리 6세는 샤를 6세, 프랑스 샤를 6세의 딸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말은 헨리 6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프랑스의 샤를 6세가 할배잖아요. 그 샤를 6세가 어떤 왕이었어요? 자기 이름도 기억을 못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왕이었잖아요. 결국엔 자기 얼굴도 인식 못하고 주변 사람도 하나도 인식 못하고 이게요. 참 안타깝지만 할아버지로부터 이게 정신병이 유전이 돼버린 거예요. 헨리 6세가. 그래가지고 슬슬 자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을 못하게 됩니다. 잉글랜드 왕이자 프랑스 왕의 겸직을 하고 있던 헨리 6세가. 게다가 전쟁에서 졌잖아요. 맞습니다. 100년 전쟁에서는 영국, 잉글랜드가 졌어요. 100년 동안 싸우다 결국 져요. 누가 져요? 결국 명목상이지만 헨리 6세가 졌잖아요. 봐봐요. 왕은 지금 지 이름도 기억 못해. 전쟁까지 116년 동안 싸웠는데 잉글랜드가 져. 자기 이름도 못 알아봐요. 그러면 잉글랜드 귀족들은 어땠을까? 야, 왕이 젖골이니까 이제 왕은 거의 없다는 거고 내가 한번 왕 돼볼까? 지그들끼리 왕권 놓고 치고 받고 싸웁니다. 자, 지금 100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요. 귀족 머릿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에? 그게 뭔 소리예요? 봐봐요. 프랑스 땅에서 지금 100년 넘게 지금 귀족 노릇하고 있었던 잉글랜드 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땅 다 뺏겼어요. 방 빼야죠.
다시 지금 잉글랜드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잉글랜드에는 귀족들로 바글바글 하게 된 거야. 야, 너 어디서 왔냐? 아유, 난 아키텐에서 100년 동안 살다가 이번에 쫓겨왔어요. 야, 좁은 땅에 귀족들은 머릿수는 점점 늘어나고 왕은 지금 지 이름도 기억을 못하고 뭐가 등장하냐? 그렇죠. 권력 다툼이죠. 일단 누가 등장을 하냐면 헨리 6세의 사촌형 요크공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 요크공 에드워드, 요 패거리의 상징이 뭐였냐면 백장미였어요. 이 집안. 건달 패거리 이름 아니에요. 상징이 백장미.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크 집안, 요크공 에드워드 패거리의 상징은 백장미고, 헨리 6세, 지 이름도 기억을 못하는 헨리 6세의 왕실 가문의 상징은 붉은 장미였어요. 요 두 세력, 요크공 에드워드 4세 모여라, 백장미 밑으로 다 모인 귀족 떨거지들, 그리고 헨리 6세의 왕실, 붉은 장미를 상징하는 요 왕실 떨거지들, 요 두 세력 간에 서로 왕권을 놓고 30년 동안 치고받고 싸워요. 이게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서 배웠던 장미전쟁이거든요. 백장미와 적장미라고 해야 되나? 붉은 장미가 싸운 전쟁. 장미전쟁은요, 어머, 너무 아름다운 전쟁이야. 백합전쟁, 코스모스 전쟁은 없나? 가 아니라 장미전쟁은 정말로 피비린내 나는 잔인한 전쟁이었어요. 왜? 이 싸움은요, 철저하게 왕자리 놓고 귀족들끼리 저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리고 보통 전쟁에 잡히면 포로가 생기잖아요. 30년 장미전쟁 때는 포로가 없었어요. 왜? 잡히면 다 죽여요. 왜? 권력 싸움이니까. 얘 포로로 잡혔는데 풀어주죠? 얘 또 싸워요, 나랑. 왜?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나 봐요. 그래서 장미전쟁 관련된 그 여러분 동영상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영화 클립도 많아요. 포로로 잡힌 뭐 왕족이든지 귀족들 있죠. 바로 단칼에 목 날라가요. 싹 다 죽여요. 풀어주면 또 싸우니까. 실제로 이 30년 동안의 장미전쟁 이후에 잉글랜드 땅에 있던 귀족들 인구가 반이 줄어들어요. 다 처형당해요. 요게 일반 백성들에게는 별로 영향이 안 간 전쟁이거든요. 왜냐면 철저하게 귀족들끼리 저들끼리 싸운 전쟁이에요. 그래서 일반 그 잉글랜드 국민들은 옆에서 구경했대요. 야, 오늘은 누구 죽냐? 야, 저기 뭐 백장미파에 누가 잡혔다더라. 야, 어유, 백장미 오늘 몇 송이 날아가겠구만. 이런 식으로. 자, 결국엔 요크공 에드워드가 헨리 6세,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하는 헨리 6세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잉글랜드 왕이 됩니다. 일단은 이쪽 요크공파, 백장미파 1승. 이게 1461년이에요. 그래서 요크공 에드워드가 정식으로 잉글랜드 왕이 되면서 에드워드 4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4세가 그렇게 술과 고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저 썬킴 같이. 40살에 죽어버립니다. 술과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거 약간 세계사 수정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술과 고기를 좋아해서 일찍 죽는다? 아, 그러진 않을 거예요. 세종대왕도 술은 안 드셨지만 고기가 반찬으로 안 나오면 수라상 손도 안 댔다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맥도날드랑 KFC만 먹고 살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여러분 어린 친구들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금치 많이 먹고 뽀빠이 같이 힘내야 되니까 채소 많이 드시고 골고루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썬킴 선생님 한 말은 그런 케이스도 있다 이거예요. 건강히 운동 열심히 하고. 자, 이 에드워드 4세가 죽기 직전에 딱 보니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12살밖에 안 돼요. 걱정이에요. 그렇죠. 12살짜리가 왕이 될 거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친동생을 불러요.
친동생. 동생아, 형 나 죽게 생겼다, 야. 내 아들 12살인데 왕으로 좀 만들 테니까 친동생 네가 네 조카잖아. 옆에서 참 관리 좀 잘해줘라. 너만 믿고 나 죽는다. 걱정하지 말아요, 형. 내 친족하잖아요. 내가 잘 돌볼 테니까 형 빨리빨리 네, 눈 감으세요. 해요. 그래서 에드워드 4세가 40살에 죽고 12살짜리 아들이 이제 에드워드 5세가 됐는데 형의 유언대로 리차드예요. 그 동생이 이름이요. 리차드가 섭정을 합니다. 말이 섭정이지 슬슬 잉글랜드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수양대군 또 나와요. 역사를 보면요, 왜 이렇게 삼촌이 조카 죽이고 왕된 케이스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걸.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리차드가요, 동생 리차드가 자기 조카를 죽이고 12살짜리 어린 조카를 죽이고 지가 왕이 돼요. 그러면서 잉글랜드 역사상 리차드 3세라는 왕이 되는데 기록을 보면 척추가 약간 아니라 많이 굽은 뭐 이른바 곱추였어요. 셰익스피어의 작품 리차드 3세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진짜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조카를 죽인 다음에 왕을 자리를 빼앗은 아주 나쁜 악마로 묘사가 돼요. 셰익스피어의 리차드 3세가요. 이게 뭐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다 보니까 수많은 연극에서 이게 재현이 됐거든요. 배우 황정민 씨 이번에 성공하면 야영명 실패한 말 아닙니까? 그 황정민 씨가 이 연극 리차드 3세에서 리차드 3세 연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보면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굉장히 허리가 굽은 곱추로 묘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한쪽 팔만 길고 이걸 황정민 씨가 정말 연기를 잘해요. 자, 이 리차드 3세 아직까지는 리차드 어떻게 조카를 죽이는지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